수술 후에 언제부터 사우나가 가능한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첫날은 집에서 앉아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꼼짝없이 가만히 계셔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꼭 상의하시고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술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안전하게 수술을 잘 마치고 수술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수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수술실에서 27년이나 근무를 하신 우리 베테랑 신팀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수술 후의 주의사항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수술 중에 하나인 백내장을 위주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술 후 주의점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수술을 하고 나서는 눈을 만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물이 닿으면 안 돼서 세안의 경우 불편하시겠지만 꼭 일주일 정도는 세안을 못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손수건이나 티슈로 가볍게 눈 주변을 닦는 것 또한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손에도 균이 많고요. 우리 얼굴에도 피부엔 다 균이 있죠. 손의 균은 특히 더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문고리도 잡고 모든 물건을 만질 수 있는 곳이라 더 독한 균들이 사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해서 손을 대시는 경우에 감염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때는 나도 모르게 비빌 거에 대비해서 플라스틱 안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플라스틱 안대 제대로 된 착용법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통 다음날 안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안대가 눈을 누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안대는 눈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잘 맞게 눈이 눌리지 않도록 하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대 이렇게 눈 주변에 테두리 뼈에 딱 걸쳐서 눈알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자칫해서 이렇게 안대가 눈알을 오히려 누르면 그거는 좀 저희가 원래 해드리려고 했던 목적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또 좀 귀찮다고 안대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도 모르게 깨어 계실 때는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자는 중에는 무의식 중에 하고 비벼버리는 수가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되니 가급적이면 일주일에서 열흘간은 꼭 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면 눈 안에 인공수정체가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망막 수술이나 녹내장 수술은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백내장 수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공수정체가 수정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사실 좀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거 주의하시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수술 첫날은 웬만하면 앉아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으신데,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첫날은 집에서 앉아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힘이 들어가는 고강도 운동이나 엎드린 자세, 고개를 숙이는 자세 등은 피하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꼼짝없이 가만히 계셔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일상생활 정도는 편안하게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너무 과격한 행동이나 힘든 일은 하지 마시라고. 싸우면 안 되고, 그죠? 가벼운 산책 등의 일상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수술이나 또 다른 수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자, 수술 후에 감염 관리랑 염증 관리 목적 등으로 안약을 사용하는데요. 이 안약 사용법도 환자들이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보통은 수술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물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환자들이 불편해 하시나요? 보통 첫날이 제일 심하시고요. 그래서 눈을 자꾸 깜빡이지 마시고 눈 감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런 이물감 때문에 힘드신 것들은 차츰 좋아지신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 아주 괜찮아지실 거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막을 건드리는 수술이 있고 결막을 건드리지 않는 수술이 있지만, 결막의 상피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7일에서 14일 이내에 모두 다 아물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조심하게 하는 거고, 또 창상의 위치나 어떤 봉합사를 사용하나 봉합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물감은 차이가 많습니다. 또 이 수술창들이 다 아물어 가면서 점점 편해짐을 느끼실 거라 점차적으로 호전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점차적으로 안통이 증가된다든가 충혈도 없던 충혈이 생긴다든가 시력이 점점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참고 기다려야겠다 하지 마시고 빨리 안과의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드리는 수술 전후 상담은 얼추 이 정도면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담하시면서 내지는 수술 후에 안내 드리면서 환자들께 많이 질문 받으셨던 거 혹시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수술 후에 언제부터 사우나가 가능한지를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사우나 좋아하는데요. 사우나는 아무래도 뜨거운 열과 수분이 많은 곳이라 가볍게 정말 사우나를 스치듯이 가시는 거는 세안이 가능할 때부터도 가능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이제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저희 병원도 망막이랑 녹내장 수술 아주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상의 위치와 크기와 종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상이 다 아물었는지와 상처가 이제 물에 닿아도 되는지를 의료진과 꼭 확인하시고 그 후에 눈의 상태에 따라서 사우나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제일 안전한 건 한 달 정도면 통상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 더 가벼운 수술을 받았으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면은 가벼운 사우나들은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눈이 각각 다르니 수술 후에는 너무 일관된 룰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단 내 눈이 건강해졌을 때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은요. 화장은 언제부터 해도 되는지, 음주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것도 중요한 생활에서의 한 파트죠. 화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상이 아물어서 세안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이제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니까 꼭 확인한 후에 하시는데 통상은 열흘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세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화장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음주는 의사가 음주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말을 듣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거는 자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수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자분들께서 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은 비행기를 언제부터 비행기. 타도 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비행기는 그냥 무턱대고 탔다가는 큰 위험을 초래할 때도 있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망막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엔 눈 안에 안내 충전물이라는 가스나 공기, 실리콘 기름 같은 안내 충전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눈의 컨디션을 갖고 있고 안내 충전물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눈 안에 가스나 공기 같은 기체가 들어있는 경우에 압력의 차이 때문에 팽창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눈 안에 들어있는 가스나 공기 같은 기체는 팽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극심하게 오고 눈에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망막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혹시나 안내 충전물이 들어있지 않은지 의사와 비행기를 이용하는 아주 높은 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의 여행이 가능한지를 꼭 상의하시고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